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라는 슬로건으로 15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완주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완주군청 박성일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이렇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도 정말 반가운데요. 완주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완주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완주는 전라북도 위치해 있고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으로서 인구는 약 9만 5천 명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아주 발달돼서 고속도로가 세 곳이 지나고 IC가 6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요새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국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된 곳이 우리 완주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혁신도시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고요. 또 현대 자동차 알고 계시죠? 거기 예. 상용차 트럭하고 트럭 버스를 우리 완주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0만 평 그 산업단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산물로는 옛날 임금님께 지상했다는 봉동 생강, 또 완주 꽃감 등이 유명합니다. 네, 네. 예. 네, 곶감 하면은 또 이 완주의 곶감 축제도 유명하잖아요. 네.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2월 15일자까지 끝이 예, 났는데 예. 내년에는 저도 꼭 한번 참석해 보고 꼭 싶다는 오십시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에도 완주 군정을 맡고 계신데요. 완주군은 군단이긴 하지만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주 저력이 대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 등 올해만 해도 정말 많은 상을 휩쓰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제가 상복이 좀 많습니다. 네. 지난 민선 6기 동안에도 한 150회가 넘는 각종 상이나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는데 예. 금년에 봐도 한 35개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네. 합심해서 같이 동참해준 결과로 생각돼서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상들을 수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리 지방자치 경쟁력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해서 네. 우리 국무총리 상도 받았고 또 최근에는 우리 여성들에게 네. 잘했다고 해서 여성 단체에서 주는 전국에서 자치단체 네. 상도 받았고 네. 또 아동 친화도시를 잘한다고 해서 네. 아동정책 1위를 했다고 최근에 또 상도 받았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또 이런 자치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계신데요. 또 올해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그 중에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볼까 합니다. 이 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야들을 신경 써서 다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진정한 복지 사회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같이 동행해 가는 사회가 복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사회는 보면은 빈곤하거나 또 병이 있어서 또 장애가 있어서 또 조선 가정 등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또 다리를 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같이 따뜻하게 동행하는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복지는 그 개념도 좀 넓어져야 되고 또 우리 공공에서 담당할 영역 그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별로 보면 생애 주기별로 다 되겠죠. 예. 가령 태아 때부터 또 임신부, 또 출산, 양육, 또 아동, 네. 또 교육, 좀 그러면 이제 청소년, 또 청년 일자리, 네. 또 여성 문제, 일과 가정 양립하는 부분, 또 노인 되면 노인 복지 등등. 맞습니다. 전 생애적으로 시줄 날줄이 잘 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치매 같은 예를 들면은
그건 이제 가정에만 맡길 때는 지났잖아요. 네. 그건 우리 사회가, 우리 공공 분야가 나서서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교통을 연계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교통복지 1번지로 불리고 있죠. 완주군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저도 이제 교통도 단순하게 주민들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걸 떠나서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동권이 보장돼야 우리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가령 노인어른들 어떤 취미 생활이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도 자기가 좀 이동할 수 있어야 그런 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도 돌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통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완주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주에도 상간 오지 마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시내버스가 직접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시간도 오래 배차 시간이 긴 데도 있어서 네. 특히 대중교통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시내버스 구간마다 요금이 이렇게 증대가 되는데 그걸 네. 단일 요금으로 저희가 해서 나머지는 예. 이렇게 군에서 보전을 좀 해주고요. 오. 버스 요금 단일 요금제도 실시를 했고 예. 또 500원 택시 또 주민들이 500원 500원만 택시. 내면은 같이 모여서 소재지까지 갈 수 있게 아. 500원 택시 또 콜택시 네. 또 콜버스제 오. 콜버스제도라는 건 상간 오지 마을을 네. 버스 한 대를 아예 거기에다가 전용으로, 버스 전용, 해서 네. 주민들이 필요할 때 아. 미리 예약 시스템으로 언제까지 와주세요 해서 네. 이런 콜버스 제도. 어.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통학하기 어려운 데가 많아요. 네. 거기다 이제 통학 택시 이런 등등 해서 작년에 저희가 대중교통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해서 3억 5천만 원 인센티브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이 교통 복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혹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장애인들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장애인 콜택시들은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다 있습니다. 예. 우리 완주군은 한마디로 다른 데 있는 건 있고 네. 없는 것도 지금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복지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 먹거리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먹거리 관련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못 먹는달지 또 아파 누워 있어서 제대로 안전한 음식 제공을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먹거리 정책은 우리 전 국민들께 우리가 생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대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그런 먹거리 순환 체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먹거리 정책이다. 네. 근데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 푸드를 통해서 농촌의 소비자와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 간에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줬는데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 어떤 공공급식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 전 무상 급식을 실시를 해서 우리 농산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경로당 같은 데도 우리 농산물을 직접 농산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건강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예. 지금 뭐 국적도 모르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네. 제대로 제공해 주는 체계가 저는 먹거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그게 잘 됐다고 해서 금년에 밀라노 먹거리 그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국제적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아, 네. 또 이 먹거리 분야에서까지 상을 휩쓰셨네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도 부분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또 사회 참여의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지금 현 정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정책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본 애국자가 예. 일자리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 뭐 일자리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적인 시군의 가장 1번 정책일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3가지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유치 도시형 일자리 방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농촌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청년 농부들도 좀 육성하고 해서 농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완주에 사회적 그런 협동조합이나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네. 150여 개가 넘는데 그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또 재정 일자리하고 저희가 그 재정을 통해서 네. 뭐 노인 일자리를 만든달지 그래서 재정 일자리를 만드는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 가령 이제 기업 도시형 일자리를 보면은 저희가 좀 산업단지 현재 250만 평이 있는데 예. 새로 64만 평 공단 하나하고 농공단지 74만 평을 만들어서 그게 한 2, 3년 후면은 약 10,000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아,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뭐 농촌 일자리나 뭐 사회적 일자리 부분도 저희가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좀 연속 네. 계속 4, 5년 지금 일자리 우수 저씨한테 지금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 연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들이 현재 들어와 있고 예. 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네. 잘 운영이 돼서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예. 새로 오는 일자리들은 그 첨단 산업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 또 농공단지는 조금 농공단지에 맞는 그 가령 그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중점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농촌이라고 해서 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예. 그런 첨단 산업과 예. 함께하는 그런 연계된 예. 산업이 된다면 예. 또 그런 청년 일자리도 많이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농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중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예. 수 있으신가요? 청년 문제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예. 우리가 아까 아이들 잘 길러서 성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네. 지역에서 품질보다고 그건 일자리가 없어서 다 지금 밖으로 좀 떠나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저는 청년 기본 계획도 만들고 청년 그 팀도 전담 팀을 구성했는데 네. 아무리 어른들이 정책을 만들어도 우리 어른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아예 기본 계획을 청년들 보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네, 보세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거네요. 그때 아주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청년 정책은 단순하게 일자리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까 공단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더라도 네. 아이들 교육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전주나 인근 익산 다른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 있어야지. 또 청년들이 또 반문화도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종합도 주거 부분도 해결돼야 되고. 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네. 청년들이 아주 많은 좋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해줘서 예를 들면 예.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청년들이 첫 공부이 많지 않잖아요. 예. 이게 주거 부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많은 부담이죠. 예, 그래서 원룸이나 우리 막 그 화장실까지 딸린 개인 방들 하숙촌이 많아요. 네. 우리 연수원이 우리 완주 혁신도시에 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같이 하우스를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월 5만 원만 내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 한 7군데를 저희가 지금 임대를 해서 네. 한 30여 명 지금 우리 청년들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네. 제안을 해줘서 아, 그리고 저는 청년들한테 한 2억 원 정도를 참여 예산 줍니다. 참여 예산이라고 청년들이 네. 내년도에 2억 정도를 너희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해서 직접 청년들이 이런 것을 지금 사업 구상해서 내년도도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도 지금 집행을 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아, 네. 정말 당사자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원하는 그런 예, 목소리를 필요한 거. 듣고, 네.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책을 한다는 것이 예.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쉐어하우스와 같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르네상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완주가 아까 혁신도시나 또 이렇게 아까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약 40%가 넘게 아파트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농촌 중심으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도시 아파트 주민들끼리는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약해요. 근데 15층이면 한 라인에 한 30가구가 살잖아요. 네. 한 엘리베이터 하나를 가지고. 근데 한 동네인데, 큰 동네인데 지금 그 동네 사람들끼리도 알도 못하고. 맞습니다. 서로 그래서 공동체를 좀 복원해야겠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네. 그래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요가나 통해 취미 활동이나 어떤 네. 봉사 활동이나 뭐 다른 걸 어떤 매개체를 갖고 그 신청을 받아서 그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주 주민들께 아주 인기가 좋아서 네. 한 90여 개 사업들이 막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네. 민선 7기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봉사나 교육이나 어르신 돌봄 문제나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그런 공동체로 같이 힘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이웃들과의 공동체도 형성할 수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아파트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네이밍을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뇌리에 쏙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르네상스와 같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좀 많이 또 벤치마킹하러 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요즘 주거 형태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니까요. 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면 다 개개인적인 삶에서 또 공동체적인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층간 소음의 가장 해결책은요. 위층의 사람 아는 거랍니다. 네. 그럼 층간 소음 문제 해결된답니다. 그렇네요. 위아래층이 서로 알고 지내면은. 그렇겠네요. 정말 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홍보가 돼서 전국적으로 많이 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완주구는 소규모 공동체를 비롯해서 협동조합도 활성화되어 있죠. 이 로컬푸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셜 굿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로컬푸드 징병 처음에 시작된 게 우리 완주잖아요. 네. 근데 완주에는 굉장히 사회적 그 경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한 150개가 넘는 각종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마을 기업, 뭐 두레농장 등등 이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회 공동체들이 주로 지금까지는 농업을 위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걸 유통하고 하는 1차 산업 위주로 돼 있어서 기존에 있는 협동 이 조합이나 공동체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추구하는 그 범위를 넓혀서 복지나 교육이나 문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네이밍을 소셜, 사회적 굿즈라고 해가지고 상품 가치 용역 아니면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소셜 굿즈라고 해서 로컬 푸드 같이 저희가 한 네이밍을 붙였어요. 그 사회적 뭐랄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 외에 다른 분야까지도
좀 확산시켜서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도 하면서 일자리도 좀 만들어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좀 다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몇 년 뒤면 또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변화가 또 벌써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농촌이 잘 살고 농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서 농토피아 완주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스마트 첨단 농업과 같은 여러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농촌 관련한 사업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우리 완주가 네. 아까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예, 우리 예. 또 농촌 지역이 잘 살아야 행복한 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잘 살고 네. 농민이 존중받는 그런 네. 예, 완주를 만들고 싶어서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과학 영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학 영농이요? 예, 두 번째는 소득이 보장되는 영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세 번째는 협신농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과학영농 과학영농은 지금 기후 변화가 이미 왔지 않습니까? 네. 벌써 우리 완주에서 열대 과일 생산하고 있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이 지금은 이제 우리 완주에서 생산된 맛이 더 좋다고 해요. 이렇게 기후 변화나 또 네. 많은 또 과학 기술, 영농 기술들도 지금 발달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전같이 그냥 주먹구식 농법으로는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와서 농업 기계화 이런 부분들 아까 또 각 품목별로 각 배면 배, 사과, 또 과수면 과수 등등 각 품목별 연구위를 많이 만들어서 필요하면 외국에도 좀 보내고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학적인 영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또 과학적인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농업 기초 조사를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농가가 금년에 어떤 작물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유통을 어떻게 시켜서 얼마나 소득을 얻었고 내년에는 어떤 걸 얼마만큼 심을 것이냐 이런 기반이 돼야 우리가 유통이나 여러 가지 가격 결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과학적인 통계 하에서 우리가 영농 정책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와서 지금 4, 5년 쭉 이런 기록을 좀 축적해 가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 영농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득 보장 영농이 돼야 합니다. 네. 농민들이 가격이 아주 편차가 심해서 네. 정말 굉장히 불안하고 제값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도와 합쳐서 저희 완주형 주요 농산물 표저가격제 보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라고 해서 네. 농민들은 수확을 하면 가을철에 한 번에 이렇게 받으니까 네. 그 규모 있게 매월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받을 걸 미리 우리 농협하고 해서 월급제로 얼마씩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월급제를 미리 주고 이자 보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그래서 농업인 월급제도 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완주형 아까 소득 보장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세 번째는 협치농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관에서 이런 걸 합시다 하세요 이렇게 관에서 이끌어가는 농정은 이미 이제 끝나서 같이 주민들이 스스로 농업 참여를 해서 그 상당 부분은 농업 예산도 농민들이 필요한 어떤 분야가 필요합니다. 같이 농민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협치농정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그 농민 대표들하고 농정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지금 갈 예정입니다. 정말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 귀촌 1번지가 완주군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지원 사업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완주가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도농 복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귀농 귀촌 분들이
근데 선택지가 넓어요. 자기가 농사만 지러 오시는 분도 있고 귀촌 와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오시면 아주 오지마을 가서 정말 거기서 정말 산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있고. 그 약 연간에 한 2,000세대 정도가 옵니다. 네. 뭐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적응보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는데 네. 오는 걸로만 하면 한 2,000세대씩 옵니다. 네. 그래도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영농 기술도 뭐 이렇게 그걸 가르쳐 교육도, 드리고 네, 교육도 해드리고. 시키고 또 와서 일단 살아보세요 하고 아파트형 같이 네. 연립주택형으로 거기는 이제 농가주택으로 대부분 와서 이렇게 거주를 먼저 하시게 하는데 저희는 농가주택 형태 말고 저 도시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연립주택형으로 해서 도시형에서 그런 거주 형태도 한 1년, 2년, 최장 한 2년까지 이렇게 머물면서 네. 직접 농토도 한번 구해보고 네.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 그런 기회도 주고 있고 네. 또 농사 일을 배우기 위해서 멘토 멘티 제도를 해서 그 농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들한테도 일정 저희가 이렇게 월에 얼마씩 드리고 또 배우는 분한테도 한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드립니다. 네. 최저 생활을 하시면서 영농 기술도 배우시라고. 이렇게. 그것이 일종의 정착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원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냥 저희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데 하는 것은 정말 벤치마킹해서 네. 많은 걸 같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런 농업, 농촌이라든지 기농기촌 분야뿐만 아니라 또 완주군에 놀러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예, 이런 예.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관광지가 저희가 완주 우리 남한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우리 대둔산도 저희가 있고요. 예. 또 모악산도 저희 완주가 있고요. 네. 또 운장산도 있고 이런 좋은 산들도 많이 있고 네. 다른 데는 호수가 하나가 뭐 있을동말동 하는데 완주는 호수가 4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경관도 수려해서 예.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1년도를 네. 완주 방문의 해로 지금 계획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삼례문화예술촌이 그 농협 창구를 개조를 해서 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 삼례는 옛날에 그 일제 수탈 창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것인데 그걸 문화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네. 삼례 문화예술촌으로 아주 훌륭하게 지금 꾸며놨습니다. 네.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편백나무 숲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상관에 있는 이제 편백나무 숲도 아주 유명해서 네. 거기에 같이 온천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온천. 한번 오시면 아주 네. 힐링이 아주 좋습니다. 네, 겨울철에 아주 예. 딱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 시설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군정 추구 목표가 네. 다 함께 열어가는 으뜸완주라고 했습니다. 예. 으뜸완주는 전국에서 행복 으뜸완주를 만들자. 이제 그게 제가 군정 추구하는 목표인데 네. 행복 으뜸완주가 되려면 첫째는 소득이 높아져야 되고 병행해서 삶의 질이 같이 높아져야 합니다. 네. 뭐 복지나 문화 등등 해서 제가 삶의 질 분야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찾은 분이 생활문화, 생활체육입니다. 전 국민이 누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어디서나 누구나 네. 그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쉽고 네. 그래서 건강도 돌보면서 네. 그래서 각 읍면마다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은 다 있어요. 다 우리 읍면마다. 근데 우리가 완주군이 이렇게 전주시를 둘러싸여 있어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합 경기장이나 체육관도 점 높은 게 없어서 도민 체제를 부끄럽게 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 있는
경기장하고 네. 체육관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또 활용을 하시고 네. 또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다른 또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도모하려고 합니다. 네. 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체육 시설이라든지 체육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면은 또 이 국민 모두의 복지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삶의 것이라고 질을 생각합니다. 높여줄 맞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아주 네. 많은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운동을 하고는 싶지만 이 일도 바쁘고 네. 또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아무리 바빠도 운동을 좀 하면 삶의 질이 조금은 높아지는 그런 기분을 저도 접근하기가 느끼고는 쉬워야 했습니다. 되거든요. 맞습니다. 완주가 지금 10만도 안 되는데 수영장이 3개 있는데 네. 지금 혁신도시가 와가지고 혁신도시 주민들 위해서 하나를 더 짓고 있어요. 오. 수영장이 4개가 됩니다. 오, 수영을 즐기는 국민들이 아주 많으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전국 시군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이기도 한데요. 미래 세대의 이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동들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미래입니다. 네. 우리 성인들은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바르고 건강하게 잘 키워내는가가 굉장히 우리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의 육성을 큰 2가지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저희가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네. 그중 이제 아동 친화 도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전국 처음이 아니고요. 네. 유니세프 2번째로 인증을 받았어요. 완주. 첫 번째는 어디였나요, 혹시? 서울 이제 서울이고요. 네. 서울의 구청이고요. 네네네. 이제 지방에서는 최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아동 정책을 제일 전국에서 1위를 받아서 네. 저희가 좀 수상도 했고요. 오. 우리 아이들도 아까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정책도 아이들 눈으로 좀 저희는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어린이 의회,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로 구성된 우리 어린이의가 있고 네. 또 청소년 의회라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대표로 해서 의회를 또 구성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뭐냐 실제로 이제 저희 정책 제안도 받고 제가 가서 네. 분정 설명도 합니다. 아이들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아이들 시각으로 또 제안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 2억 원 정도를 네.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제안해 보세요. 했던 여러 가지 재밌는 정책들이 많이 와서 네. 가령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놀이문화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자기들 공간, 우리 아이들 공간만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억 원 정도 아이들이 제안한 걸 그대로 좀 추진합니다. 네, 청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시는 다는 것에서 정말 아주 곳곳까지 이런 사각지대 없이 복지가 다양하게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농촌의 인구 유출 문제가 요즘 아주 화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인재를 육성한다면 이 농촌의 미래가 아주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도 네.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가 자녀 교육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럼요. 다른 데 출퇴근하지. 네. 그래서 정말 교육 문제는 아까 청년이나 우리 모든 부분에 기본적으로 교육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관심도 갖고 네. 투자도 한 190억 이상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교육은 또 로컬 에듀, 아까 로컬 푸드 같이 로컬 에듀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완주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 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네. 거기서 특별하게 지금 우리 완주군이 특구로서 지정받아서 특별히 저희가 좀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 인재 스쿨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 학구열을 더 높이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완주 좋은 또 학교 가면 장학금도 관내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관내로 우선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오면 장학금도 500만 원씩 뭐 이렇게 주고 아, 네,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인재들을 네. 우리 지역에서 키우면서 자기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뿐만 아니라 민선 6기의 그 청년 정책을 시작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민선 7기에 접어든 현재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아까 청년 정책 일부 말씀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점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네. 우리 청년들이 직접 수립해준 정책을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점프 프로젝트요? 예, 청년 점프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완주에서 먹고 놀고 네. 먹고 살자. 이렇게 뭐 주제를 정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일자리 부분, 주거 부분, 그다음에 뭐 문화적인 부분 네. 등등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네. 뭐 주로 뭐 표창 같은 거 저희가 막 오관왕 청년 오관왕 같은 저희가 좀 다 이렇게 휩쓸었는데 네. 그래서 청년 정책을 저희가 잘한다기보다요 예. 먼저 다른 데보다 먼저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벤치마킹이 많이 오는데 우리 완주가 뭐 완벽히 잘해서가 아니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네. 또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아까 있으신가요? 그 쉐어하우스도 있고요. 예.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네. 아까 기업 유치나 예. 아까 청년 농 유치는 그 네, 부분, 네. 귀농 유치원이 지금 한 2,000세대가 1년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에. 네. 거기는 이제 귀농자가 한 30%가 오는데 나머지는 이제 70%는 또 귀촌 하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청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만들고 네. 또 아까 주거 공간만 공유로 쓴 게 아니고 예. 우리 청년들이 자기 업무 공간들을 임대 같은 걸 하기 어렵잖아요. 예. 처음에는. 예. 그래서 사무실도 공유 개념으로 이런 사무실도 공동으로 예 그렇게 좀 제공도 하고 일테면은 네.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끼리의 그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맞죠. 형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에서 자기들끼리 가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직접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청년들 자기 문제들을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정말 완주군은 이 공동체적인 생활이 아주 널리 네. 퍼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도시 이제 서울만 해도 다 개개인의 삶이 바빠서 옆 사람과 뭐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주군에서는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완주군 내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서로 행복하게 그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완주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자치제 도입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의 재원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수님께서도 이런 자치 분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에까지 이렇게 우리 지방 자치분권을 이룬다고 해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자치분권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많이 이양을 하는 분권, 네. 분권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재정분권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재정분권입니다. 예. 지금 많이 지방의 권한은 이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같이 이양이 안 되기 때문에 권한만 주고 나머지 그 재정은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가장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배분 비율이 8대2입니다. 중앙에 8이 있고 지방에 2가 있는데 이 네. 부분을 점차 개선해서 뭐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네. 7대3 나아가서 6대4까지도 이렇게 지방의 재정 분권이 네.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정부가 네. 로드맵을 확실히 쳐서 아. 뭐 그 세제 개편이나 예. 이런 걸 통해서 또 제도적인 이런 법률적으로 이건 장치를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아까 세제 개편이나 또 지방 우리가 이양해 주는 지방에 주는 그 비율 이런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법에. 네. 그럼 법 개정을 해놔야죠. 법적인 이게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필요합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완주군이 지방규제 혁신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얼마 전에 예. 규제 계획을 잘했다고 여러 분야로 평가를 했는데 네. 저희 완주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건 많은 규제가 있는데 네. 그 규제를 풀어야 주민들도 활동하기가 더 좋고 기업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또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는데 기업하기 가장 좋은 군이다 해가지고 기업이 네. 많이 유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네. 저희 완주군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저희 인증 1위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 전국에서 1위요? 예, 예.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문의가 오기도 해서 이렇게 규제 계획을 통해서 네. 우리 많은 또 기업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이끄실 완주군의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우리 완주를 전국의 행복 으뜸완주를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민선 7개는 15만, 저희가 지금 9만 5천인데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만드는 기틀을 만들러 갑니다. 네. 목표는 한 10년 후쯤만 15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을 닦아가는 게 지금 네. 현재 우선 더 추가된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잠깐 기사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제 기사가 난 것을 접했는데 이 완주군이 2019년 국가 예산을 역대 최대인 3,623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뜬 기사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서는 국가 예산 5천억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방이 아까 재정이 굉장히 지방의 예. 재정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따서 네. 이 지방에다 풀어놓느냐가 아주 큰 네, 관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벌써 내년도 2000년 예산을 네. 내년 예산이 아니라 2000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벌써 했어요. 예. 어떤 것을 미리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네. 미리 확보를 좀 하자. 예. 그럼 이제 뭐 정치권이나 우리 이제 도가 있으니까 전라북 도가 있으니까 네. 도와 정치권 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행정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인적 네트워크 이거 총 입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종합적으로 아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예산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져서 행복이 가득한 그런 희망찬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에도 많이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완주군청 박성일 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